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꺼내기가 저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합니다. 이걸 몰라서 건강을 잃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른이 넘으면 손 한 번 잡는 것도 쑥스러워집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실린 연구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따뜻한 연결을 유지한 남성은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절반입니다. 약도 아니고 돈도 안 들고 오늘 저녁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세브란스에서 30년 넘게 어르신 건강을 연구한 박정민입니다. 오늘 그 손 한 번이 왜 심장을 살리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오래 이어가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 되신 강수님 어르신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평생 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남편분과 45년을 함께 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두 분 사이에 말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색해서였습니다. 손을 잡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수님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신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혈압이 자꾸 오르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감기가 한번 걸리면 2주가 넘도록 낫질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약을 조정해 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요즘 남편분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시냐고요. 강수님 어르신은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남처럼 산다고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건 약 한 알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학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아주 정확한 과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어가시게 됩니다. 첫째, 손을 잡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3가지 호르몬의 정체를 아시게 됩니다. 둘째, 왜 그 나이엔 다 끝났다는 말이 완전히 틀렸는지 그 오해가 어떻게 우리 건강을 망치는지 아시게 됩니다. 셋째, 몸에 무리 없이 안전하게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고 가시게 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딱 손 한 번 잡는 10분이면 됩니다. 그 10분이 심장을 지키고 면역을 키우고 마음을 지킨다는 것, 오늘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대로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방법은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약과 함께 갈 때 더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이 점 먼저 마음에 담아두시고 편하게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강수님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날 강수님 어르신께 숙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약을 바꾸는 대신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남편분 손을 10분씩 잡고 앉아 계시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좋고 아무 말 없어도 좋으니 그냥 손만 잡고 계시라고요. 강수님 어르신은 웃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손을 잡느냐고요. 저는 그게 약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강수님 어르신이 다시 오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늘 이야기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 일이 가능한지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진짜 과학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손을 잡을 때 우리 몸 안에서는 3가지 호르몬이 움직입니다. 이 3가지를 아시면 오늘 이야기의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거나 포옹하거나 심지어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뇌에서 이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혈관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혈관을 오래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수도관은 물이 부드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수도관 안쪽에 때가 끼고 딱딱하게 굳고 결국 물이 막히거나 터집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굳어갑니다. 이걸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굳으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부담이 가고 결국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옥시토신이 나올 때마다 그 굳어가는 속도가 늦춰집니다. 미국에서 2년 무렵에 나온 한 연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와 포옹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몸 안의 옥시토신 수치가 높았고 그 사람들은 혈압과 심장 박동수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포옹 한 번이 혈압약과 같은 방향으로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약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편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대단한 걸 해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손을 잡는 것, 어깨를 두드리는 것,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옵니다. 심지어 옆에 앉아 눈을 한번 맞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이미 옥시토신을 뿜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돈도 안 들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오늘 저녁 소파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르몬은 코르티솔입니다. 이건 앞의 옥시토신과 정반대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화가 날 때 이 코르티솔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계속 높게 유지되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혈압이 오릅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는 불면증, 이게 바로 코르티솔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년 무렵에 발표된 한 실험인데요. 사람들을 일부러 긴장되는 상황에 놓기 직전에 한 그룹은 따뜻한 포옹을 받게 하고 다른 그룹은 그냥 두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포옹을 받은 사람들은 코르티솔이 훨씬 덜 올라갔습니다. 그 포옹 시간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초였습니다. 딱 20초의 포옹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눌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주무시기 전에 파트너 손을 잡고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코르티솔이 내려가면 혈압도 내려가고 잠도 깊어집니다. 이건 감정 이야기가 아니라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호르몬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강원도 원주의 강수님 어르신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혈압이 오르고 밤에 못 주무시고 감기가 안 낫는다고 하셨지요. 지금 이 세 가지가 무엇과 연결되는지 보이십니까? 혈압은 옥시토신, 잠은 코르티솔, 그리고 감기는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호르몬과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는 IgA라고 부르는 면역 항체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나가 막아서는 첫 번째 방어군입니다. 이게 강해야 감기도 덜 걸리고 걸려도 빨리 낫고 상처도 빨리 아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첫 번째 방어군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감기가 오래가고 회복이 느린 겁니다. 강수님 어르신처럼요. 그런데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우자와 규칙적으로 따뜻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분들은 이 면역 항체 수치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그 차이가 30% 가까이 되기도 했습니다. 30%입니다. 비싼 홍삼을 사드시는 것도 좋지만 옆에 계신 분과의 따뜻한 연결이 그보다 더 강력한 면역 강화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을 잡으면 옥시토신이 나와 혈관을 지키고 코르티솔이 내려가 혈압과 잠을 지키고 면역 항체가 살아나 감기를 막습니다. 심장, 잠, 면역. 이 세 가지가 손 한 번 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두 가지 오해를 깨야 합니다. 이 오해가 우리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이 나이엔 그런 건 다 지난 이야기지.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텔레비전 드라마를 봐도 나이 든 부부는 그저 함께 밥 먹고 산책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럴 나이가 지났다고 스스로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정반대의 사실을 봤습니다. 실제로 70이 넘은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자와의 따뜻한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그 비율이 결코 적지 않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이 뭔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건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호르몬을 매일 챙기고 계신 거니까요. 그런데 왜 이 오해가 위험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로움이 그냥 마음이 쓸쓸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목숨의 문제였습니다. 2015년 미국의 한 연구팀이 무려 148개의 연구를 모아서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분석했습니다. 30만 명입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30% 안팎으로 더 높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 위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비유합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해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고요. 담배 15개비입니다. 우리가 담배는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외로움은 왜 그냥 두고 봅니까? 그런데 그 외로움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옆에 계신 그분과의 따뜻한 연결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세대의 외로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 삽니다.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주변에 내색하기 싫어서 그렇게 혼자 마음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의 따뜻한 친밀감이 노년기의 우울감을 낮춘다는 연구가 여러 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옥시토신이 뇌에서 불안과 우울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은 심장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약만 잘 먹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여러분, 이 말도 참 많이 하십니다. 물론 약은 중요합니다.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과 따뜻한 연결은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은 오늘 올라간 혈압 수치를 끌어내리는 일을 합니다. 지금 당장의 수치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의 따뜻한 연결은 혈관이 굳어가는 그 근본적인 속도 자체를 늦춥니다. 하나는 오늘의 수치를 잡고 하나는 내일의 혈관을 지킵니다. 이 둘은 서로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할 때 훨씬 강해집니다. 약은 몸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따뜻한 연결은 마음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길과 나오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하실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십시오. 지금 파트너와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아니면 며칠 전입니까? 아니면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까? 만약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표현 안 하고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저녁 딱 한 번만 손을 잡아 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손잡으세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회복 로드맵을 단계별로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입니다.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1단계는 10분 손잡기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저녁 정해진 시간에 텔레비전을 보든 음악을 듣든 상관없이 파트너의 손을 잡고 10분만 앉아 계십시오. 아무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손만 잡고 계시면 됩니다. 왜 10분일까요? 손을 잡고 몇 분이 지나면 앞에서 말씀드린 옥시토신이 서서히 올라오고 코르티솔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이 안정되는데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왜 매일 정해진 시간이 중요하냐면 습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손이 참 따뜻하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거창한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매일 하기 어려우시면 처음엔 사흘에 한 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습관이 되면 이틀에 한 번, 그 다음엔 매일 이렇게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이 단계는 20초 포옹입니다. 손잡기가 익숙해지셨다면 여기에 하나를 더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 20초 동안 파트너를 안아주십시오. 앞에서 연구 말씀드렸지요. 20초의 포옹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눌러준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안아도 3, 4초 만에 떨어집니다. 그건 짧습니다. 마음속으로 20까지 천천히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그렇게 20까지요. 처음엔 20초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힘이 스르르 풀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옥시토신이 퍼지고 코르티솔이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또는 주무시기 전에 한 번, 하루에 딱 한 번이면 됩니다. 3단계는 10분 대화입니다. 몸의 연결에 마음의 연결을 더하는 단계입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걱정 없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평생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는 원래 표현이 서툽니다. 그러니 처음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밥 맛있었어. 오늘 날씨 좋더라.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마주 앉아서 오늘 어땠어? 이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작은 말들이 쌓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더 깊은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꼭 말로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먼저 내미는 것,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이 말보다 더 강하게 마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3단계, 10분 손잡기, 20초 포옹, 10분 대화, 이게 여러분의 회복 로드맵입니다.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수술 후 회복 중이신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3단계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친밀함이라는 건 특정한 행동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그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손을 잡는 것, 이마에 가볍게 입 맞추는 것,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옥시토신을 만들고 면역을 키우고 혈관을 지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파트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부부 사이에 한 분은 가까이 지내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 분은 이제 됐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보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이럴 때 생기는 서운함과 오해가 두 분 사이를 점점 멀게 만듭니다. 해결책은 딱 하나, 대화입니다. 어색해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디가 불편한지, 어떤 게 편한지 솔직하게요. 수십 년을 함께 사신 사이에 못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65 되신 서정옥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습니다. 그런데 남편분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방법을 바꾼 뒤에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달라졌을 뿐인데 남편이 처음으로 제 몸을 걱정해 줬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표정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앞에 좋은 이야기가 다 소용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들어주십시오. 먼저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30년 전에 하시던 그대로 하시려다 다음날 낭패를 봅니다. 몸이 바뀌었으니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방식 그대로 하시다가 허리가 일주일씩 아프거나 무릎이 부어오르거나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려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다시는 시도를 못하게 되고 그 두려움이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자세는 옆으로 나란히 누워 서로 마주보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세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장 작고 허리에도 무리가 거의 없고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도와 강도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빛을 나누는 것, 젊었을 땐 미처 몰랐던 깊은 연결입니다. 베개와 쿠션도 활용하십시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 하나, 허리 아래에 쿠션 하나. 이 작은 준비가 몸을 지키고 더 오래 함께하게 해줍니다. 무릎이나 허리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어떤 자세가 가능한지 담당 선생님께 미리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허리를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크게 돌리고 발목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을 5분만 하십시오. 서로 등을 살살 쓸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접촉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도 중요합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럼증이 오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나란히 누워서 숨을 천천히 고르고 따뜻한 물 한 잔 나눠 마시고 손을 가만히 잡은 채로 최소 10분은 쉬십시오. 그 시간이 몸과 마음 모두를 위한 가장 소중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술 이야기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은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긴장을 풀려고 저녁에 한두 잔 드십니다. 조금만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술은 긴장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위험을 만드는 겁니다. 술은 혈압을 급격하게 흔들고 심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이 조합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습니다. 66 되신 한 어르신은 반주 2잔 후에 새벽에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2잔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2잔이었습니다. 술은 긴장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위험을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약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 다르니 잘 들어주십시오. 60이 넘으면 많은 분들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십니다. 그런데 이 약들 가운데 일부가 친밀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 중에 베타 차단제라고 부르는 계열의 약을 드시면 관련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약의 자연스러운 부작용입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담당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요즘은 이런 영양이 훨씬 적은 약도 많이 나와 있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약을 끊거나 줄이지 마십시오.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해서 바꾸셔야 합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르몬 변화로 여러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창피해서 혼자 참고 계십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혼자 참지 마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효능을 크게 내세우는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상담 없이 어떤 건강식품도 함부로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부딪혀서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건 달콤한 광고가 아니라 검증된 의학입니다. 검증된 것은 의사가 처방합니다. 담당 선생님을 믿으십시오. 이게 네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몇 가지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속으로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못 물어보셨을 그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심장이 두근거리면 위험하지 않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걷기 운동이라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부의 친밀함이 심장에 위험을 주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활동이 심장을 더 단련시킵니다. 다만 최근에 심장 수술을 받으셨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이 조이는 협심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먼저 상담하십시오. 그 외의 분들은 걱정보다 실천이 먼저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건 대부분 몸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병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남편이 예전 같지 않은데 어디가 잘못된 건가요? 남성분들, 이 이야기 잘 들어주십시오. 나이가 들면 반응의 속도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몸이 더 신중해진 것이고 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해진 겁니다. 5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천천히 흐르는 시간이 쌓여서 훨씬 깊은 친밀감이 만들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결과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과정이 더 소중합니다. 눈빛 한 번, 작은 손짓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들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질문. 기다려도 몸이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준비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두르지 마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15분, 20분 여유를 두고 서로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손을 따뜻하게 잡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이 준비됩니다.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이건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네 번째 질문. 약국에서 관련 제품을 물어봐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약국에서 이런 걸 물어봐도 되나 하고 망설이십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약사 선생님들은 전문가입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당연한 상담입니다. 그분들도 매일 이런 질문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관련 치료제가 필요하신 남성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처방을 받으십시오. 특히 협심증 치료제와 함께 드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 우울하고 잠이 안 오는데 이것도 관련이 있나요? 네,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옥시토신과 코르티솔 기억하시지요? 마음이 지쳐 있으면 몸도 따라서 지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자신도 모르게 파트너와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먼저 돌보셔야 합니다. 만약 우울감이 오래 가거나 잠을 계속 못 이루거나 불안이 지나치게 심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 바로 내 사랑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마음이 놓이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걸 아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꾸준히 준비시키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혈관 활성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3가지인데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할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첫째는 발꿈치 올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발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걸 하루 2번, 한 번에 20번씩 하십시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종아리를 움직이면 다리 아래에 고여있던 피가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옵니다. 온몸의 혈액순환이 살아납니다. 둘째는 누워서 무릎 당기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 10초 유지했다가 내립니다. 반대쪽도 번갈아 하십시오. 양쪽으로 하루 5번씩이면 됩니다. 이 동작이 골반과 허리 주변의 혈류를 살려줍니다.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입니다. 셋째는 복식 호흡입니다. 이게 운동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배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4초 동안 멈추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하루 1번 5분 동안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관이 이완됩니다. 스트레스로 잔뜩 긴장한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에 골반 근육 운동,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에 10초 힘을 주었다가 10초 쉬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십시오. 여기 든 좋은 지방이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하루 1줌, 짜지 않은 것으로 드시면 혈관 건강과 호르몬 생성에 좋습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도 매일 챙기십시오. 물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은 드십시오. 피가 끈적해지면 혈관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목마름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니 목이 마르기 전에 시간을 정해두고 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1잔, 식사 때마다 1잔, 이렇게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순서도 바꿔보십시오.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밥은 나중에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혈관 부담이 줄어듭니다. 걷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루 20-30분 파트너와 함께 걸으십시오. 이게 심혈관 건강, 혈액순환, 스트레스 해소에 다 좋습니다.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나눠서 걸으면 부담 없이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함께 걷는 것이 혼자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서로 팔을 살짝 잡고 걷는 그 시간이 부부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걷기 운동에 옥시토신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두 분이 함께 걸어 나오는 모습, 이웃에게도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이게 5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약속드린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강수님 어르신, 기억하시지요? 혈압이 오르고 밤에 못 주무시고 감기가 안 났던 분, 남남처럼 산다던 그분에게 제가 한 달 동안 매일 저녁 손을 10분씩 잡으라는 숙제를 드렸었지요. 한 달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수님 어르신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그런데 열흘쯤 지나니까 이상하게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남편이 먼저 제 손을 잡더라고요. 5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강수님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혈압도 조금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저는 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딱 하나. 매일 저녁 10분의 손잡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손을 잡으면 우리 몸에서 3가지가 움직입니다. 옥시토신이 혈관을 지키고 코르티솔이 내려가 혈압과 잠을 지키고 면역 항체가 살아나 감기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엔 끝났다는 말, 약만 먹으면 된다는 말, 이 2가지 오해를 버리십시오. 외로움은 담배 15개비만큼 해롭고 그 외로움을 막는 건 옆에 계신 그분입니다. 실천은 3단계입니다.
10분 손잡기, 20초 포옹, 10분 대화. 술은 절대 안 되고 약이 걱정되면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그리고 발꿈치 올리기, 무릎 당기기, 복식 호흡으로 혈관을 준비시키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밤 파트너의 손을 딱 10분만 잡아주십시오. 아무 말 없어도 됩니다. 그 온기가 심장을 지키고 그 연결이 면역을 키우고 그 따뜻함이 두 분의 남은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세대가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것처럼 건강 앞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혼자 지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배우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녀, 친구, 손주와의 따뜻한 연결도 똑같이 우리 몸을 지킵니다.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많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오늘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손주들이 더 행복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오늘 밤 그 10분 꼭 시작해 보십시오.